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인터넷에서 입시 정보를 검색하다가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전문가 선생님들께 학생부와 내신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이를 통해서 진학 가능한 대학을 알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학생은 항공우주법 전문 국회의원을 희망하는 인문계 졸업생이고요. 자,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 2.09등급이고요. 자, 2018학년도 수학 능력평가 결과 살펴보죠. 국수탐 평균 3.2등급입니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볼까요? 자율활동으로는 축제 부스 운영 학생회 규정에 대한 제의 등을 했고요. 봉사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독서도 함께 살펴보죠. 자, 봉사활동은 총 217시간, 독서는 총 30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방송반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에서 활동했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우수상 등 총 16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항공우주법 전문 국회의원이 꾸민 졸업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장래희망이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항공우주법 전문 국회의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항공 동아리에서 항공법에 대해서 탐구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흥미를 느껴서 이에 대해 전문적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항공우주법 전문 국회의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 내신 평균이 2등급대예요. 과연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자, 오종훈 선생님 먼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주시죠. 예, 먼저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졸업생인 만큼 이제 고1, 2, 3, 3개 학년에 대한 교과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 2.2등급, 수학 3.1, 영어 2.2, 사회 1.4에서 주요교과 평균 등급 2.09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 영역은 대체로 3에서 2등급을 받다가 마지막 3학 2학기 때는 1등급을 찍었습니다. 수학은 대체로 3등급을 받았고요. 영어는 3, 2, 3, 3, 2, 1에서 마지막 3학 2학기 성적을 1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사실 이제 학생이 이번 신청을 하면서 6월 모평가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작년도 실제 수능 성적, 그리고 그 전에 9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먼저 작년도 수능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 영역 100분위 92에 2등급 받았고요. 수학 나영에 100분위 51에 5등급, 영어는 1등급 받았습니다. 한국사 2등급 받았고요. 사회탐구는 한국지와 법과정치를 응시해서 2등급,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수탐 100분의 100점 만점의 평균은 77, 등급 평균은 3.2등급입니다. 지난 9월 모의평가 비교했을 때는 국어는 4에서 2등급으로 오히려 상승했고요. 수학은 5등급 유지하고 영어는 3등급, 1등급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자, 선생님, 내신 분석과 교과 성적으로 본 내신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현재 내신 성적이 주요교과 2.09등급, 정교과 2.55등급에서 중상위권 성적이고요. 성적 추이를 보면 3학년 성적이 가장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성적 상승 추이에 있고요. 교과목별로 보면 사회 성적이 우수하나 수학 성적이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대부분 상위권 대학인데요. 현재 받고 있는 2등급 초반대 성적으로 보면 성균관대학교는 좀 상향 지원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이제 중앙대, 다른 대학이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서강대는 소신 지원선으로 보이는데 현재 학생이 또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졸업생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이 가능하면 이제 재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그래도 졸업생을 또 여전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소신 또는 도전 지원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예, 학생이 현재 재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난 수능 성적과 교과 성적을 보면 수학 성적이 상당히 부족한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준비하는 정도는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인강을 통해가지고 지금 수학 성적을 보완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수능 성적이 맞았던 이유가 최저만 맞추자 이런 생각으로 수학 과목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 올해는 그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자세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 거 보면서는 제일 걱정했던 게 네. 수능 수학 성적만 잘 보관하면 오른다고 하면 네. 상당한 정도 기대할 만하고요. 특히 학생은 또 학생분도 좋으니까 수시도 넣어보고 또 마지막도 수능 고득점 받아서 정시도 넣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같이 수학을 잘 준비한다고 하면 좋은 성적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의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선생님? 현재는 6월 모평을 보지 않다 보니까 네. 작년도 수능 성적만 가지고 봤을 때는 막 수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본 거죠. 나머지 다른 과목은 뭐 상당히 잘 본 거죠. 국어라든 영어 경우는. 어쨌든 간에 작년도 국스탐 100분위 기준으로 보면 상위 누적 19% 정도 나와서 이 정도 성적으로 서울소재대학 지원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아마 희망하는 대학에 좀 가기가 어려웠을 텐데 네. 어쨌든 수학 성적을 잘 보완해서 올해 좋은 성적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수능 전략도 알려주셔야죠. 제가 수학 나영은 처음에는 워낙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소박하게 3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네. 지금 학생이 말하는 자세로 보면은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2등급 이내도 목표가 될 것 같아서 국어 수학 나영 2등급 이내 목표로 하고 네. 국어 1등급, 영어는 당연히 이제 1등급 받을 것 같고 사탐 2등급 이내 목표 한다고 하면 주 상위권 대학을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 나영 2등급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인데요.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학습법과 관련된 궁금증입니다. 수학 시험을 볼 때 단순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단순 계산 실수로 아마 실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또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 조진호 선생님. 해법 알려주시죠. 네. 보통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시험 보고 나면 학생들이 미리 옵니다. 자랑하듯이 자기의 실수 때문에 틀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일단 집중력 하면 1순위가 되는 것은 일단 체력이라 봅니다. 체력이 일단은 받침이 돼야지 집중력이 생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집중력은 좀 다르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집중력 하면 5분, 10분 이 정도 생각하는데 수학이 제일 길게 보거든요. 100분을 갖다가 봅니다. 뭐 결론은 학생도 공부하는 습관이란 이것이 어느 정도 100분 정도의 시간을 갖다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한 번 앉았다 하면은 한 100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 습관이 체계화돼 있어야지 되지 평상시에 20, 30분씩 공부하고 일어났다 화장실 갔다 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 공부를 할 때 100분 정도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다 들이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연산 학습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학생들이 보통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텐데 자동차 번호판 숫자를 갖고 이렇게 사진 연산을 다양하게 해본다는 거, 뭐 더한다든지 빼다든지 지수 법칙에서 계산을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계산의 유연성을 갖다 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계산 과정을 자기 머리만 믿고 계산식을 갖다 거의 안 쓰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고 그런 학생들이 실수를 갖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꼭 그 계산식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쓰라고 하냐면 시간이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남아서 다시 검토할 수도 있고 내가 다 문제를 못 풀어서 기존에 풀었던 문제만이라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풀었던 시기에 있으면 그걸 갖다 검사하는데 상당히 빠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머릿속에 있으면 또 머리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지쳐서 실수를 갖다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문제를 풀 때 계산식을 갖다 이렇게 쓰는 연습을 갖다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인의 실수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은 오답 노트처럼 계산 실수 노트를 만들어 갖고 본인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심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적어서 정리를 한다면은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갖다가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처럼 계산 실수 노트를 갖다 한번 만들어 본 것을 추천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인성 부분에 대한 많은 긍정적 언급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높은 학업 태도와 의지, 희망 전공 관련 이수와 관련 교과 성적, 그리고 탐구 활동의 적극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양점은요. 낮은 내신, 다양하지만 깊이가 부족했던 비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의 전공 적합성 부족, 부족한 독서 활동, 그리고 진로 관련 탐구 활동 부족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통계나 과학적인 분석을 위한 수학 과목에 대한 부족, 그리고 영어 과목에서의 활동이 교과 성적과 연계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 먼저 강점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이 저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학생과는 약간 반대인데요. 이 학생은 사회교과에 상당히 특화가 잘 되어 있고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활동과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학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학업 태도와 의지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사회교과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혹은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이 상당히 보인다는 점입니다. 학생 스스로도 인정을 했지만 봉사활동의 대부분이 사회참여적인 그런 봉사활동들이 많이 있었고 동아리 활동 내지 혹은 교과 세특에서도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사회교육 과목에서는 수업의 참여도나 태도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이 높은 학생으로 평가를 해줬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희망전공 관련해서 관련 교과에 대한 성적도 우수하지만 상당히 자발적으로 뭔가 다른 그 사회과목 같은 경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장 학습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세계사라든가 내지는 타 기관에서 이수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노력을 했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어서 선생님들이 사회 과목에서 써였던 세특 내용이 상당히 진실성이 있다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에 있어서의 그런 다양성이라든가 일정 수준의 심도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학생으로 판단이 됐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교과와 창체와 봉사활동이 사회교육 과목이라는 그리고 본인의 꿈이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생각을 했었을 때 상당히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긍정적인 학생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렇다면 약점과 또 보완책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따가 제가 질문할 부분과도 이어지겠지만 일단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리적인 능력이 그 상위권 대학의 레벨을 결정짓는 가장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텐데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나 아니면 교과 활동 내에서도 통계라든가 어떤 과학적인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수학 실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약점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영어 과목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해서 교과 성적을 좋게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사회교과와는 다르게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점이 약점으로 좀 부각이 돼서 일단 졸업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지만은 본인이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어떤 행동들이나 했던 내용들을 쭉 나열식으로 가기보다는 이 나열식이 아닌 그 가운데서의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주제어를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했던 내용과 맥락화를 시켜가지고 서술할 수 있는 자소서 1번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 그럼 질문해 주시죠. 네. 재수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학생 시절에 본인이 지금 현재 희망했었던 중경외시 정도의 수준까지 종합전형을 쓴 건가요? 그쪽을 지원하긴 했었는데 네. 이쪽 정치외교학과 사회과학 쪽이 아니라 간호학과를 지원을 해가지고 낮은 곳으로 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건가요? 일단은 학생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 스스로가 사회교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퀄리티를 스스로 좀 잘 칭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학적인 분석 능력이라든가 영어에 대한 능력 같은 부분들이 학업 역량 부분에서 같이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사회교과에서만 툭 두드러지고 나머지 전체적인 학업 역량이 조금 빠지거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은 조금 종합전형에서 지원 대비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재수생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네, 선생님. 또 학생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셨겠죠.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수업하기에 정말 재밌는 학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또 한번 살펴보자면 전공 관련 이수 과목에서의 상당히 긍정적인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컨대 한국사나 사회 과목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사에서는 선생님이 찬사를 보냈던 게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 얘기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면서도 디테일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때 보통 이런 평가를 한다라는 점을 학생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조선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를 발표했다라는 점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회교과에서의 성적과 선생님이 써준 세특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또 하나 1학년 때 사회교과에서도 여러 가지 현상적인 이유들을 다른 개념에 빗대어서 설명했던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공 관련한 이수 과목에서의 학업 역량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경제학술 동아리에서 학생이 인상적이었던 게
RISS라는 게 있다는 걸 이 학생을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학생이 무언가 주제 설정을 위해서 선행 연구를 찾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점이 좀 두드러졌었고, 문학 파트에서도 수필에 관심이 많고 관찰력이 예리하다라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학생이 전체적인 판을 읽으면서 본인의 어떤 생각을, 대안을 제시했었을 때 그 능력이 국어 선생님도 같이 볼 수 있었다,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좀 믿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문화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과학 방법의 활용 측면이 매우 뛰어나고 높은 수준의 비판 능력을 가졌다라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은 학생이 3학년 때 학생부 학생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의 학교에서 약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서 본인이 비판적으로 뭔가 접근했다라는 자율활동의 기록과도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학생 스스로가 뭔가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는 점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조진호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은 현재 졸업생으로서 이번 6월 모의 수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라든지 수시 지원 시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갖다가 이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공해준 학생부하고 작년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의 내신 성적이 2.09, 2등급 초반대인데 같은 내신 등급의 학생에 비해서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다고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회교과는 좀 좋은 편인데 나머지 내용들은 약간 나열식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학생이 지금 현재 학생으로서 이제 강점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2학년 2학기 때 학교가 아니라 타 기관에서 세계 문제 강좌를 수강했더라고요. 저도 세계 문제가 뭔지 좀 찾아봤는데 본인의 그런 적극성을 갖다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 과목의 경시대에서 수상, 그다음에 3학년 1학기하고 2학기 때 성적이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3학년 1학기 때가 2.07, 3학년 2학기 때는 1.15를 찍었더라고요. 아주 우수한 성적이었고요. 그다음에 항공 동아리 창설, 그다음 학급에서 보통 이제 또래 내지 멘토인데 또래 중재자라고 또 언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특이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사회 구조의 불합리한 부분과 조직 시스템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고찰 부분을 읽었는데, 그런 부분을 숨기지 말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의 모습과 역량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2순위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하는데, 학생이 지금 현재 인강을 통해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서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 대학에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교하고 이제 없는 대학교는 뭐 세종대, 강원대, 국민대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합 전형도 최저가 있는 학교, 대표적인 게 고대, 서강대, 홍익대, 세 개 합이 6이 되겠고요. 최저 없는 기준 대학교가 좀 많은 편이죠. 건대, 경희대, 동대, 서울시립대, 그다음에 세종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최저 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 여부를 보고 종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입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조진호 선생님은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탐구인재전형 안성환 선생님, 숭실대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SSU 미래인재전형 오종훈 선생님,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조진호 선생님께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탐구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탐구인재 전형에서 뽑는 인원수가 일단 20명입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은 편이거든요. 학생이 원하는 이제 정치 국제학과가 11명이고, 그다음에 다빈치 전형에서는 15을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발 인원이 많은 탐구인 인재 전형 쪽으로 추천했고요. 1단계에서 서로 배우로 선배수 뽑고 2단계 이제 면접 30이 추가됩니다. 지금 현재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니까 최저 없는 학교를 일단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추천 학생들의 합격자 평균 점수가 2등급 중반,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에서 초반에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학생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학생은 다른 거는 또 물론 잘하지만은 면접 같은 거는 상당히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감안해서 이 학교를 추천하고 수시모집에서 6장의 카드를 쓴다면은 이 학교를 갖다가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카드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환 선생님께서는 숭실대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SSU 미래인재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항상 대학을 추천을 하면 학생들한테 듣는 얘기가 너무 자기 자신을 낮춰 잡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질문에서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통상 종합전형이라는 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학생을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과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인성을 기본 베이스로 놓는다라고 하면 상위권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부분을 상당히 높게 취급을 하지만 중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 부분을 많이 치거든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나머지 주요 교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사회 과목을 제외하고서는 확장성 있는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를 재수생이라는 그 핸디캡으로 인해서 확증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해뒀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의 어떤 시작점이라든가 베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의 대표적인 학교로서 숭실대학교를 평가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계열이 인문계열이 아니라 자연계열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인원을 뽑을 때 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학생 스스로가 항공과 관련한 것을 법학과 버무려서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대라든가 이런 기계공학 쪽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는 숭실대학교이면서도 본인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전공적 합성 부분을 충분히 자소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발전 가능성과 그다음에 인성과 잠재력을 주로 면접에서 평가하고 있는 숭실대학교를 일단 기반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 점은 학생이 적어도 6장의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적어도 재수생이라는 핸디캡이라면 3장 내지 4장까지는 이런 레벨에 있는 학교들을 고려를 해보고 상위권 대학을 도전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수능 최저는 일단 없다라는 점, 그리고 면접이 30%, 전년도에 6.56대 1밖에 되지 않았던 데다가 인원수를 83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고 학업 역량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전공적 합성 이 3가지를 아까 말했던 대로 밸런스를 고려해서 지원을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종훈 선생님께서는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학생이 학종에 대한 특성이 있어서 이 전형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졸업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학종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저 고3 내신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년 동안 학업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수능에 대한 대비라고 봅니다. 수능에서 우리가 수학을 대비하든지 국어 대비하든지 탐구 대비하는 것이 종합적인 학업 역량을 기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학종에서 면접을 보더라도 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학종이라는 것은 이게 대부분 단계별 전형이고 또 불러줘야 또 가는 거잖아요. 안 불러주면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원하는 건 학생한테 수능을 최대한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종 자체도 학업 역량을 타진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그런 역량을 길러보자 이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면접에 가서도 좋은 성적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학업 역량 기르는데 또 졸업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를 최대한 하자라는 차원이었고 제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전형의 면접이 또 수능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 없이 수능 대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불러주면 또 가서 또 시험 보면 되니까 부담이 없네요. 그리고 학생은 아마 수학만 잘 통과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네, 우리 친구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아주 유익한 정보고 아주 많이 배워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